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먼지만 없다면 파란 하늘 아래 완연한 봄을 즐겼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지 이 사진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쓸어갈 빗자루 바람은 목요일이나 돼야 불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내일도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중동의 모래폭풍이 집어삼킨 듯 스모그띠가 선명합니다. 다리와 건물, 도로 위 차량들까지 모두 모습을 감춰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안개가 걷힌 오후엔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산 위에선 파란 하늘과 함께 또렷하게 보이는 남산타워가 아래에선 뿌옇기만 합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충남,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는 등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벌써 열흘도 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이었던 날은 단 하루, 사흘은 일평균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엔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스모그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도착한 오염물질은 내륙의 산맥을 넘지 못해 서쪽 지역만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도 닷새 연속 발효됩니다. 오염물질을 날려버릴 빗자루 바람은 오는 7일 목요일은 돼야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감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호수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보디에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로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띄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해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 작업을 안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당연하지.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은 오늘 대기질 지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 먼지들은 결국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환경장관은 대기 오염과 전쟁을 벌이느라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옆나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는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하죠. 신영진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의 AQI 대기질 지수가 선양은 276, 단둥은 220을 기록했습니다. 6등급의 대기질 지수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베이징에는 지난 2일 자정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 스모그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름 만에 올 들어 두 번째로 5급 심각한 오염 단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해 정상 기준의 13배에 이른 겁니다. 서해와 마주한 산둥반도의 AQI 대기질 지수도 150 이상 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수도권 징진지와 산둥반도, 동북 지역의 대기오염을 4, 5등급으로 예보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서북 쪽을 역기역자 형태로 에워싼 모양입니다. 5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보했지만 낮 최고 15도 안팎의 높은 기온과 대기 정체가 문제입니다. 리간제 중국 환경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대기 오염과 벌이는 전쟁의 압력은 산과 같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주말 악화됐던 베이징 일대의 스모그는 나아졌지만 산동반도와 동북 지역의 스모그가 현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지입니다. 네, 며칠째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코가 너무 아프고 너무 목이 건조해져서 하늘도 뿌옇고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해요. 비염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집니다. 문자가 오는 것 말고는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까지 그런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실 와닿는 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고 3년 전 만들어진 이 인터넷 카페는 회원의 70% 이상이 30,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나누고 직접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자 다음 달에 8번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 저 같은 일반 그냥 시민들이 밤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호 대책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